국감의 2016년 보훈 방향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관용 지사님께서 브리핑을 하시고 이어서 질문 답변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관용 지사님께서 2015년 보훈 국감 및 2016년 보훈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이래가지고 뭐 앉아서 하도록 마이크 일검질 수도 없고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고 얼민 하나도 점으로 언론에 또 지원과 협조에 감사하고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뭐 경기 침체, 분쟁, 테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숨가쁘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 또 국내는 메르스 사태나 일단 FTA 발효 뭐 이런 문제도 함께 도의 입장에서는 민선 20주년 또 민선 6기 2년차로서 동분서주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국제 행사를 실크로드 경주 2021로 세계 군인체육대회 물포럼 뭐 이런 국제 행사를 거쳤고 또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국비 확보, 광역 교통망 신성장 산업 투자 유치의 일자리에 매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외부 평가를 31개 수상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40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준 모든 분 감사드리고 또 도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과도 거둘 수 있었고 또 지역 언론도 견제와 비판과 알 권리 역할에 충실히 헌신하셨다 이렇게 보고 성과에 대해서 가장 감사드립니다. 3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서 세계적인 경북의 격을 브랜드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21로는 47개국이 참가했고 145만 명의 관람이 있었습니다. 문화 주권과 문화 자존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세계 군인체육대회는 8만의 중소도시에 모두들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가 회자됐습니다만 아주 거뜬하게 치렀고 목령 등 8개 시군 개최에 117개국에 7,045명이 참가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모범 모델로 돼서 격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천 아시아 게임이 2조 2천억 거기에 7.4% 우리가 되고 광주 유대회가 6,190억 원에 비하면 26%로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취하고 또 결과에 또 많은 그런 수범 사례를 남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도 6일간 168개국에 46,000명이 실행 세션 380명의 세션 실행 임플리멘테이션에 집중했다. 지방 외교와 비리 측면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앞으로 이제 이런 노력들이 계속 나아갔습니다. 국비 예산을 12조 원을 돌파했는데 참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이것은 SOC망에 6조 7천억이라는 큰 비중이 배려되긴 했습니다만 주목할 것은 종잣돈이 될 신규 사업을 대우를 확보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총 32건인데 예타 통과된 게 4건이고 기타 28건인데 내년에 984억 원이지만 이 규모가 총 사업비는 9조 2,419억 시드만으로 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걸 연초부터 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의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이러고 그 정도 남부 내륙 철도라는 영일만 횡단대교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예타삼 경북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 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 소재 산업, 국민안전 로봇 산업, 대구 광역은 전철망 구축 대구와 협력해서 했습니다. 이는 연초부터 많은 과정을 이루어냈고 TF팀을 만들고 국회 중앙정부 상주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간부들을 비롯해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특히 이제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 협력 이 틀을 잘 짰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포 계획을 짰다 이렇게 그런 말로 언론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리고, 아슬아슬하게 당초에 이게 경북 DK 예산을 경북 예산 SOC를 깎겠다 것이 공론화되고 언론에서 여러분들 다 직접 쓰시기도 했고 많이 보도된 일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설득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새마을 세계화도 빈곤 퇴치의 깃발을 들고 또 경북이 발상지니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전선도 구축됐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성과도 큰 부분을 지방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 45년 새마을운동, 세계화 10년 이런 과정이 아주 끈질기게 지속 가능하게 왔다 이렇게 보고, 이런 지난 9월 인도네시아주를 방문해서 가자마자 대학 내에 연구소를 하는, 또 세네갈을 방문해서 같이 동행한 언론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프리카 10살 지역을 5시간씩 이렇게 가는 게 왕복 10시간인데 그런 것을 현지 마을을 오고 가고 했다는 데서 남다른 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제사회 새마을 운동을 제안을 한 것이 굉장히 박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더 주력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성장 엔진 출력 가속화입니다. 4번입니다. 1+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본격적인 가동 체제로 경북센터, 여기서 이제 구미에 소재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120개사가 완료돼요. 원래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120개사가 완료됐고, 이것은 이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표준 모델을 처음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 또 우리나라 전국에 수범 사례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우선적으로 드는 작업 과정이 단축된다, 또 에러가 축소된다, 이런 아주 삼성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다음에 종가 음식에 수은 잡방을 하는데 제가 여기 신라호텔에서 사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 시대에 그런 음식이 김유란 분이 이걸 수은 잡방을 해서 남자가 썼습니다. 이게 음식 저로서. 근데 그런 쓰는 음식이 아주 웰빙 음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점유료도 없고 하니까 웰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주 현재 있는 산채라든지 또 주곡 부분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지금 시기에 보면은 웰빙 음식이 선구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호텔 신라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동에 이제 공격하고 음식 기미방과 더불어서 뭐 이런 것들이 그 창조 경제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택 숙박도로 농업의 6차 산업화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포항센터에서는 이제 에너지 소재 분야에 스타트 기업이 20개사가 입주했습니다. 이 소장이 MIT 출신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창의 공작소다 뭐 이렇게, 창의 공작소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제품을 4개살 지원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회신 산업이 이제 정부에서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탄소섬유 3D 프린팅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융합 탄소 클러스터 예타 선정이 되고 조만간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데 이것이 전북과 공동 추진되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함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3D 프린팅 사업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장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력 산업별로 보면은 뭐 ICT, 융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예타 통과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왔을 때 꿈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가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저 몸에 장착해가지고 이것도 되고 안경도 되고 시계도 되고 뭐 이런 데도 수첩에도 되고 뭐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첨단 산업으로 그다음에 그 항공기 MRO 센터가 영천에 준공돼서 기계 건설 단지인데 이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은 처음에 항공 산업을 보잉사를 여기 유치한다고 MRO 아시아 공급기지입니다. MRO 아시아 공급기지를 한다 했을 때 무슨 놈 경북에서 무슨 놈 항공이냐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품부터 오자 이래서 부품이 오면서 아시아 전체에 공급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섬유와 같이 연결돼서 비행기 본체, 동체 자체에 탄소섬유를 이제 실제로 모델에서 도래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함께 되고, 그다음에 타이타닉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타이타닉 제품이 티타늄이라고 타이타늄을 했는데, 티타늄 이 제품도 아주 그게 탄소섬유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아주 질 높은 소재가 연결되는 이것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항공에 관한 그런 실질적인 산업을 보잉사 같은 데는 뭐 이건 엄청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이걸로 해서 영천 같은 데는 특별한 이 비행기 항공 부품이 30만 개 돼요. 30만 개. 우리 자동차는 한 3만 개. 비행기가 한 30만 개. 원자로 100만 개, 100만 개. 그렇게 볼 때 부품에 대한 새로운 변화. 부품이 사실은 소재 부품이 일본보다 많이 기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협력을 일본과 기술 이전해도 이런 정상끼리 할 때도 제가 그 MB 대통령 모시고 일본에 가서 회담을 참여했었다면 다시 단체 장 대표로 갔다. 그때도 기술 이전해도 어느 부분이냐? 부품입니다, 부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에 민간 베이스에서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 예타 선정이 됐습니다. SK 플라즈마 착공이 됐는데, 또 SK 그 부회장을 제가 만나면서 완전히 타운을 만들어서 뭐 백신 부분에 지금 요런 우리 전염병에 대한 국가 감염병에 대한 문도 있지만은 세계적인 그런 백신 걸로 해서 타운을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 국부의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여기서 계속 투자를 해달라. 뭐 그런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예타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사업과 연결돼서 이제 우리 뭐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서 논의될 거죠. 그다음 로봇, 수중 로봇가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 또 안전 로봇, 이것도 8월달에 지금 통과됐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또 대구에 로봇 연구소가 있고 우리는 포항 포스텍을 중심으로 오래전에 도지사가 이사장이 돼서 로봇을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 로봇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때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다.
마디가 굴절이 많아요. 마디가 많은 것이 이게 첨단이니까. 로봇가 아니고 굴절이 많은 것이 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하고 본격적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SOC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걸 제 사업을 하면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도록 참 좋은 시절 다 놓치고 이랬었는가 이런 회한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제 금년 개통이 12개 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들, 국도, 기타 해서 포항, 울산, 또 개통, 88 고속도로 12월 개통할 겁니다. 이후로도 많은 도로, 철도가 잇따라 개통될 것입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 상주 영천 고속도, 중앙선 복선 전철 이건 18년이고,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18년에서 계속 이것이 이제 SOC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SOC가 왜 이리 중요하냐면 SOC 자체가 복지입니다, 이거. 이게 되지 않으면 산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길 나는데 뭐 길을 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야 이제 새로운 구상이 되겠다. 울릉공항하고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16년 설계 착수가 될 겁니다. 남북권 신공항도 시동되고 이 남북권 신공항하고 울릉공항이 이제 같이 사실 뭐 늦은 감이 있으나만 이걸 정책적으로 좀 더 속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확충에도 경산도시 첨단, 포항 블루밸리의 구미 하이테크 이런 진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 일자리가 가장 많은데 투자 유치가 5조 원 달성했습니다.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 종합 상사도 설립하고 경북 청년 CEO 몰 개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18% 이상 해달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관 모유도 하고 또 청년 CEO들 그 청년 일자리에 인턴 사원도 600명, 230명 이렇게 해서 표창을 저희 많이 받았습니다. 목표의 일자리, 목표 공시액 평가에 최우수 지자체 일자리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청년 일자리는 저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5조 어려움 속에도 성과를 냈습니다. MOU가 155건, 그 중에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지속적으로 MOU를 하고 몇 년간 걸치는 겁니다. 걸쳐서 나아갈 수 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2년 연속 도단위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투자유치 작전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입니다. 내년을 뭐라 해도 도청인데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관광 명소로도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한 사람이 6만 명 정도,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보통 차질 없이 2월 달까지 이사를 해야 했는데 언론은 여러분들 이사를 의아하고 언론사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걸로 가느냐 의아할 것이냐 그것도 뭐 난 대변인하고 우리 정무실장 부지사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언론인들 이동과 거치 문제가 상당히 좀 저도 걱정이 됩니다. 공간은 거기 있으면 그거 한 군데 다 들어앉아서 공간도 아직 찍을 수도 없고 이래서 어떻든 사실 예산이 안 돼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사가.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인데 많은 불편함도 계실 겁니다. 왜 하겠습니까? 국가 대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제 도시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학교 문제, 병원 문제 이런 것도 유관 기관 단체도 이제 이전을 하는데 104개가 이제
희망을 했는데 부지가 매입되기 선언한 게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 얼른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 안동에 새로운 터전한테 같이 가자고만 이렇게 보따리 싸자 막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언론 여러분들이 뭐 결정한 대로 달려 있습니다. 사실 뭐 언론 기사에 뭐 그 기관이나 불편해 뭐 개발 희망 없어 이래서 나쁘면 뭐 사실 그래 꼭 보면 절대 나쁠 텐데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괜찮습니다. 가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가보면 아주 괜찮다 그래요. 근데 김천 혁신도시도 이제 하나하나 성장 거점으로 김천 안에 있으면서 도 전체의 업무와 전국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융성인데 우선 전통 자산을 우리 잘 문화산업으로 연결해야 되겠다.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3대 문화권 사업을 또 하고 내용담도 진도가 한 56% 되어 있습니다. 43개 지구에. 이건 아직 몇 년 계속돼요. 신라환경도 차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와보시고 있는데 참 이게 좀 어려운 것이 환경이 8개 사업이 9,450억인데 예산은 다 뭐 확보됩니다만은 발굴 작업의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 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막 부수로 대드니까 막 한 칸 아닌데 이래가 언제든지 언제 뭐 이 착공을 하려는지 하더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발굴 조사 요원들을 국가적으로 전부 지역도 있으니까 전부 나눠서 한 프로그램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한번 도와주셔야 돼요. 항월구 국가사업으로 한솔하고 문화재청구 뭐 관련된 그런 뭐 연구 국립 거기서 하니까 그 수치만 여러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세요. 물론 잘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일을 추진하는데 방향이 한목적적으로 되는 건 맞다. 그러면 일괄해서 나눠가 전국에 있는 마치 문화재 발굴업체 나눠가지고 프로그램 옆 프로그램 나누고 4대강 하듯이 막 번역별로 나눠가지고 막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 생각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안 보고 자꾸 추진해서 대통령도 보고 일하다 뭐 착공이건 뭐 언제 몇십 년이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런 발굴 과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언제 한번 모시고 경주 왕궁 복원 사업에 현장을 한번 언론을 한번 간담회를 하는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간담회 보고 이게 과연 아주 기본에 충실해서 원칙대로 하는 건 좋은데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건 한번 같이 공동 논의해야 돼요. 지금 안에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원칙대로 맞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4대강 할 때도 그거를 보면 이렇게 막 이게 하나하나 하고 막 부수로 시작했으면 4대강 아직까지도 할 겁니다. 아직 발굴해. 그러면 어느 기본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같이 그래서 논의할 장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상국유사 목판 사업도 군위에서 도함을 만들어 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봄날이 되거든 한번 언론 그쪽에서 한번 기자회견도 이제 그런 데 해야 돼. 맨날요 뭐 그만 하지 마라. 밖에서 천막 치고 앉아. 그거 기자회견 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뭐 도청이 절로 갔는데 뭐 거리에 불문하고 와야지 뭐. 여기 가면 전화하면 이제 뭐 1시간 거리는 막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상국유사도 목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왜 일이 중요하냐 하면은 삼국 사기는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사 뭐 교과서 편찬하듯이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고래 하나하나 하는 게 김부시 있었던 삼국 사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쉽게 보면은. 그래서 삼국유사는 야사입니다, 이게. 야사이기 때문에 통제를 압박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온갖 얘기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향가도 많이 나오고, 거기 당군신화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설화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육당 최남선 선생은 삼국유사같이 위대한 건 없다, 역사 기록은 없다,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르클레지오라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우리 한글 경주에서 한글
그 작가 대회지 한글 대회 때 오신 분들 제가 설명을 하면 좋다. 자기가 동참해 주겠다. 자기는 문학가니까 삼국 유사에 대해서 자기가 배웠다. 그 향가를 배워, 향가. 그래서 저하고 조인이 돼서 얼마 전에 군위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내가 자기가 받겠다 이래서 제가 위촉장을 내면에 줬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삼국유사의 문학적 가치를 접근하겠다는데 그 세계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경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한번 이게 목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작은 걸 하는데 칼도 다루고 막 하는데 기가 막힌다.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요래 파도 하는데 큰 거는 가지고 뭐 쭉쭉 그것만 막 되는데 작은 거 그래가지고 획이 하나 틀리던데.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획이 날아가는 게 많대요. 옛날 거 보면은 획이 빠진 것도 작은 거 잘못했구만 막 그걸 찍어버리니까 뭐 그런 것을 초기본, 중기본, 초기 조선조 태조대 초기본하고 중기본은 이제 조선 중엽의 중종시대에 했던 그게 임신령인가 뭐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는 건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국악진흥원이 한 분을 보완하고 한 분은 군의군의하고 한 분은 경상북도 판을 만듭니다. 오늘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도감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또 6.25 책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10월 9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참 제가 박수를 드리고 했는데 이번 이제 가을 지난 며칠 전에 세계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럼 우리가 세네갈을 갈 때 그분하고 만나기 그러면 좋다. 사전에 답 상담을 하더니 파리에 가서 본부가 파리에 있으니까 우리 언론들도 같이 했는데 뭐 파리에 그런 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혼란스를 들리지는 못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가을에는 도저히 못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오겠다. 그 대단한 겁니다. 문화에 한국이 연연도 있고 합니다만은 경상북도 문화재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세계 기록유산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사무총장 지사가 만나는 것이 마땅하겠다. 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아주 여성분인데 그 전에 새마을 세계할 때 밀라노 축제 때 제가 한번 가서 만났습니다. 별도로 만나게 됐습니다만 우리 초청하고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형 문화외교를 해야 되겠다. 경북형 지방이지만은 철어 실코로도 탐험대가 유라시아 친선 특급에 동참을 했고 한중 우호 상진탑 다보탑이 중국의 장안에 사지성에 설립됐고 인문교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중 청년 포럼을 만들고 이래서 우리 경북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경북형 문화외교에 우선 한문학 우리나라 문화 전파를 한류와 더불어서 좀 정체성을 잡는. 우리 한류와 가는 것은 그냥 가서 공연하고 드라마를 방영하고 가수들이 가서 하고 하는 그런 한류인데 사실 전에 다 말씀드렸던 한류의 우리나라의 근본을 일반 건대에서 그려보고 있습니다. 조용필을 보는 조용필을. 조영남이는 딜라일라 그거는 편곡했는 거고 그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아. 그래서 처음엔 히트를 못 쳤는데 제1교포가 모국 방문단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이 남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점령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류의 시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조용필이 거기 맞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한류가 막 퍼져 드라마도 막 퍼져 나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 한류에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데 물론 나라에서도 합니다만 우리 경북이 3대 문화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야 된다. 러시아 철어 실크로드 특급 열차를 제가 출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통일의 열차를 갖고 베를린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문화를 싣고 가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경북지사가 여기에 동참해야 될 이유를 제가 밝히고 같이 한다는 것을 외교부와 같이 합동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가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관광이 보라되겠다. 이게 참 관광 자원 개발이 참 힘듭니다. 예, 봉화 문천역에 겨울에는 한 10만 명,